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선 프린터 수요 공급 비교표. 자, 비교표를 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제 수요 결정 요인 별표 3개 다 끝냈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탄력성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돼요. 자, 탄력성. 프린터는 이제 차근차근 동그라미 1번 의, 2번 탄력성 크기의 결정 요인, 3번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에 필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강의 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성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먼저 탄력성의 의의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력성의 공식. 자, 그러면 공식, 우리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가격 탄력성. 다음에 소득 탄력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차 탄력성입니다. 결론입니다. 탄력성은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집중하세요. 앞으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세 가지 공식 보기 전에요. 먼저 의부터 볼까요? 탄력성. 탄력성의 의는요, 탄력성은 최초 기준이 바로 물리학에서 출발하는데, 물리학에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충격과 반응을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이것을 학계론과 연결하게 되면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무엇이 반응을 보인다?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종류가 5개 나와 있죠. 자, 탄력성이 1이다. 1보다 크다. 무한대로 크다. 다음에 1보다 작다. 다음에 탄력성이 0이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이때 충격과 반응하게 되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얘를 분자 분모로 표현합니다. 분자 분모.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충격이 분모가 돼요. 충격. 반응이 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변화가 분모가 되고 수요량의 변화가 분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다. 오, 충격과 반응이 똑같네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충격이 100이잖아요. 반응도 100이다. 이러면 1이 됩니다. 얘가 되겠네요. 이때 탄력성은 1이 되고요. 이런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탄력성은요, 1이 기준이다. 1. 얘가 기준입니다.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훨씬 크다. 200입니다. 2배나 크죠. 그러면 숫자 넣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200이다.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요. 얘가 무슨 말이죠?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화살표 괄호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메꾸자. 결국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죠. 크다. 반응이 큰 것은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민감한 반응이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반응이 민감하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이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크대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요 무한대로 크다. 그 값이 얼마가 돼요? 무한대. 얘가 바로 극단적인 경우다. 극단적이면 예외죠. 완전자가 붙어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적어요. 반응은 50밖에 안 돼요. 숫자 넣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50이다. 얼마가 된다? 0.5. 얘는요 1보다 작잖아요.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괄호 메꾸자. 자, 비탄력적이 뭐냐? 해석할 수 있겠죠.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반응은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이가 바로 비탄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대. 0이다. 숫자 넣어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0이다. 그 값은 0이 됩니다. 극단적이죠. 이때 완전자가 붙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서 탄력성 종류가 크게 5가지인데요. 한 번 더 비교해서 본다면 항상 가격 탄력성은 기준이 1이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작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에서 크게 탄력, 비탄력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자, 지금요 충격이 뭐죠? 가격. 그러니까 이때 탄력성은요 말 그대로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안 쓸게요. 왜? 보통 이 말이 생략되더라도 뭘 가리킨다? 가격 탄력성이니까요. 가격. 그럼 지금부터 가격을 싹 지우고 여기다가 충격을, 소득을 집어넣어요. 소득이 변해도 수량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공부했죠. 자, 소득 하게 되면 무조건 뭐지? 정열. 정상제와 열동제. 기억나시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수요가 감소하면 열동제.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탄력성을 바로 소득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다음에 자, 소득을 지우고요. 여기다 뭘 집어넣자? 다재화. 다재화를 집어넣자. 그러면 다재화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있죠. 대체재와 보완제다. 대체재와 보완제입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대체재는 뭐라고 했다? 비례관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재와 수요가 증가하더라. 무슨 관계?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재와 수요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교차 탄력성. 그래서 교차 탄력성입니다. 따라서 탄력성 종류는 세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종류가 세 가지니까 세 가지. 이제부터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탈성,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강의 토박이 되면 각각 이 탄력성의 공식들이 두 줄, 분자분모 두 줄 공식이 나옵니다. 두 줄. 얘는요, 중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끄집어내야 된다. 눈 딱 감아도 사진 찍히듯이 팍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부터 먼저 봐요. 분모가 쉽거든요. 분모는요,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대로 내려와요. 가격이죠? 가격 패널입니다. 분모는 쉬워요. 소득이죠? 그대로 소득 패널입니다. 반면에 교차 탄력성은요, 대치제와 보완제를 가리키니까 항상 뭐지? A제, B제 두 제와 따라서 A제, B제, A제, B제, AB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가격 패널입니다. 자, 분모를 살펴봤습니다. 분모 끝났고 다음에 자, 분자는요. 자, 모두가 반응이니까 똑같아. 바로 수열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열량의 변화율. 똑같이 수열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열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 3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게 되면 빨간색 화살표를 잘 따라오세요. 얘가 중요합니다. 빨간색. 자, 먼저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이거 아시잖아요. 얘가 뭡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플러스죠. 수요가 감소한다, 마이너스지.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조건 그 값이 마이너스 음수 값이 나와요. 음수. 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음수 값 얘가 나오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음수 값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 절대값을 하게 되면 이제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지금부터 부호를 무시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부호를 무시하자. 부호를 무시하니까 어떤 경우도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 부호를 무시합니다. 이때 기준은 1이죠. 1이다. 기준이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되거나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요 세 가지.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면 뭐지?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다면요? 탄력적.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적.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 탄력성. 중요합니다. 화살표 잘 따라오세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는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예, 정상제. 증가하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무슨 제? 열등제.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둘 다 아니면 무슨 제? 중립제.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보면 자, 항상 얘는요, 기준이 조심하세요. 1이 아니고 0입니다. 0.
교차 탈선도 기준이 0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준이 0이다.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가 있고 0보다 작을 수가 있다. 똑같아요. 0이 될 수가 있고 0보다 클 수가 있고 0보다 작을 수가 있다. 세 가지 모든 경우입니다. 자, 하나씩 봅니다. 이제 소도 토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지, 플러스. 플러스는요, 정가를 말해요. 정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제가 된다? 정상제. 따라서 0보다 크다, 플러스면 정상제가 돼요. 정상제. 0보다 작다, 마이너스죠. 얘가 뭐지? 증가하면 감소한다. 무슨 제? 열등제. 열등제가 돼요. 다음에 둘 다 아니고 0이 되면요, 중립제.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러면 중립제. 중립제는 버리세요. 쉬운 거는 거리가 무관하니까. 그래서 항상 뭐 정열. 플러스면 0보다 크다, 정상제. 마이너스면 0보다 작다, 열등제. 사실 꼭 떠올리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지금부터 숫자 넣고 연습합니다. 숫자 넣고. 자, 연습해 볼게요. 소득이 10% 증가해요.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5% 증가합니다. 따라오시겠죠?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10% 증가하더라.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이러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암산되죠? 0.5. 0.5. 자, 0.5는 뭐지? 0보다 크다, 작다? 플러스니까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제? 정상제. 따라서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문장으로 나오고 이제 0.5를 구하거나 정상제를 찾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소득이 10% 증가해요. 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8% 감소하더라. 되시겠죠? 따라서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8% 감소하면요.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면 답이 나왔지. 무슨 제? 열등제. 따라서 얘가 시험 지문이고 답은요. 마이너스 0.8 열등제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게 구구절절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따라오셨죠? 다음에 자, 교차 탄력성은 항상 A제, B제가 들어가야 돼. A, B. 그러니까 콜라와 사이다면 대치제가 되고 콜라와 햄버거라면 보완제가 되고요. 자, 이때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대요.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증가할 때 증가하면 비례관계죠.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예, 대체제. 증가할 때 감소하면요. 반비례관계죠. 반비례관계. 무슨 제? 보완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슨 제? 독립제. 따라서 이것도 기준은 0이다. 따라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되게 되면 뭘 말하죠? 증가하면 증가한다. 무슨 제? 대체제. 다음에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는요, 증가하면 감소를 말해요. 무슨 제? 보완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관계가 없죠. 무슨 제? 독립제. 참고로 독립제는 또 심이 안 나와. 버리시면 돼요.
따라서 0보다 크다 플러스면 증가 대치제. 0보다 작다 마이너스면 증가 감소 반비례 관계죠. 보완제를 바로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또 연습하자. 자, 그럼 이제 A제, B제 넣어볼게요. A제하고 B제다. A제, B제. A제 가격이 10% 상승합니다. A 가격 10% 상승일 때 B제 수요가 5% 증가할 때 되시겠죠? A 가격이 10% 상승할 때 B 수요가 5% 증가할 때요. 그러면 값은 얼마가 나와? 0.5. 0보다 크다 작다 플러스니까 0보다 크잖아요. A, B니까 대치제다 보완제다. 얘를 말해줘. 0보다 크니까 증가 뭐지? 대치제. 다음에 자, A제가 있고 C제가 있대. A제, C제 두 제 봐. 자, A 가격이 상승한대. 10% 상승할 때 C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8% 감소합니다. 그럼 계산됩니다. 얼마가 돼? 이꼴 마이너스 0.8이지.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제? 바로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따라서 A제, B제, A제, C제.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다 0보다 크면 대치제, 0보다 작다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얘가 전부 다 구구절절 시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요 틀이 있죠, 이만큼. 얘를요, 눈만 착 감으면요, 사진 팍 찍어 놓으시고, 그래서 얘를 응용하는 지문이나 계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탄력성, 교차로성 아주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이론 지문 확실히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두 줄 공식이 모두 꽂혀 놨습니다. 두 줄 공식.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화살표 요거 이렇게 네 줄 공식입니다. 네 줄 공식입니다. 자, 네 줄 공식은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네 줄 공식. 자, 그럼 이제 두 줄 보니까 분모가 가격표나 유리잖아요. 이 자체가 다시 얘가 다시 분자 분모. 분모가 원래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 분자가 가격 변화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바로 가격 변화율입니다. 다시 분자가 수령의 변화율이죠. 얘도 다시 분자 분모. 그럼 얘는요, 분모가 원래 수량, 원래 수요량입니다.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분이죠. 수요량의 변화분이다. 그래서 네 줄짜리 공식이 되고요. 항상 가격 탄력성은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 부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숫자가 두 개 나와요. 두 개. 두 개 나오면요, 두 줄 공식이고,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네 개 나와. 네 개 나오면요, 네 줄짜리 공식입니다. 자, 되시겠죠? 두 줄 공식, 네 줄 공식. 그럼 다음에, 얘도 두 줄이잖아, 두 줄. 얘도요, 네 줄로 고쳐볼까요? 얘는 이제 안 쓸게요. 왜? 가격 대신에 소득만 집어넣으면 소득.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신에 뭘 집어넣어? 여기다가 소득. 여기다 뭐? 소득. 따라서
가격 대신에 원래 소득, 소득 변화법. 소득만 집어넣어버리면 소득 탈성. 안 써도 돼. 다음에 교차 탈성은요. 항상 뭐지? A제하고 B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줄 공식에서 A제, A제. 얘는요. B제, B제. A제 넣고 B제만 넣어주면 교차 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줄 공식에다가 조금만 응용하면요. 소득을 넣어주면 소득 탈성. A제, B제 넣어주면 교차 탈성입니다. 일일이 다 번복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네줄 공식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제 네줄 공식은 어떻게 문제 풉니까 하는 것은요. 오늘 프린터 예제 보시면 돼요. 예제. 자, 문제 볼까요? 문제. 자,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예요. 맨 마지막 문제 보게 되면 4번이죠. 4번 계산 문제. 4번 문제 봅니다. 어떤 부동산 임대료가 100만에서 120만으로 상승했대요. 이때 수요량은요. 2,000에서 1,500으로 감소했대요. 이때 수요의 가격 탈성은 얼마인가? 괄호, 단, 처음 가격, 최초 가격 기준이래. 자, 이 문제 분석합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빠르게 보세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서 숫자가 2개 나왔다, 4개 나왔다. 100에서 120, 2000에서 1500, 4개 나왔잖아. 4개 나오니까 뭐지? 네줄 공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해봐요. 자, 가격이나 임대료입니까? 가격. 또는 임대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100에서 120이죠. 100만 원에서 만차 뺄게요. 120만 원이다.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변화분이죠. 구분되시겠죠? 변화분 얼마? 20. 근데 20은요. 상승이다, 하락이다, 증가했죠? 플러스. 변화분은 20 증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량은요. 얼마에서 얼마? 2,000에서 1,500. 2,000에서 1,500입니다. 이렇게 변화했대요. 변화분 얼마? 500이죠. 500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면 감소한다. 수요법칙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항상 음수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니까 부호를 무시하자. 부호를 무시합니다. 끝. 문제 분석했죠. 이제 이것 보고요. 단어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단어 넣기 쉽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원래 가격은요. 100입니까? 120입니까? 예, 100이잖아. 원래 가격. 원래 가격 100이잖아. 다음에 변화분 얼마? 20. 20입니다. 다음에 원래 수량은요. 2,000이다, 1,500이다? 2,000이죠. 2,000. 원래 수. 2,000입니다. 변화분은 얼마? 500. 끝났네.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무조건 답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네 줄 공식이 완성이 되었죠. 얘대로 하면 복잡하니까 다시 어떻게 하겠죠? 약분하자. 약분하시죠. 약분하니까 얼마? 4분의 1. 4분의 1. 약분하자 얼마? 5분의 1이잖아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줄 공식을 줄이자.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 분모가 돼요.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돼요. 분자. 그러면 분모가 얼마? 4. 4. 분자가 얼마? 5일은 5. 5가 되겠네. 딱 풀었네요. 따라서 5 나누기 4. 계산하면 1.25. 1.25. 1보다 크니까 뭐가 되지? 탄력적이다.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탄력성 종류 하나, 둘, 셋. 화살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공식까지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서 얘는요 탄력성 계산 문제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응용 문제를 전혀 접하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제 자정입니다. 자정이 딱 넘자마자 일단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계산 문제 특강입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그 기출 특강이나 계산 특강은 일찍이 안 잡혀서요. 다른 분도 잘 하시니까 다 올려놨고요. 그런데 계산 특강은 법이 아니잖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이모 특강을 했거든. 작년 강의나 올해 하나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 특강 자료 예를요 제 카페에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 넘자마자 올리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카페에 올라면 계산 특강의 자료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올라와 있고 또 추가로 뭐지? 정답하고 해설입니다. 정답 및 해설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계산 특강 자료 있죠. 얘는요 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문제가 한 90문제 정도, 90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를 유형별로 나오는 것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제마다 해설을 다 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안 되겠지. 뭔가 강의를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강의는요, 이영철 TV 있죠.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영철 TV. 그러니까 제 카페에 오른쪽에 유튜브 클릭하시면 돼요. 바로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요, 계산 특강이 총 몇 강? 7강. 7시간. 7시간. 원래 특강료는 되게 듣게 되면 6만원씩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냥 특강만 들으시면 돼요. 분명히 돈 들 겁니다. 돈 들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잖아요. 화살표. 요거 특강 들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이 원리가 이게 구구절절 전부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연결이 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 특강만 활용하시고 계산 자료는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특강이 굉장히 도움됐거든요. 정말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딴 자료 보지 마세요. 이것만 봐도 원래 10문제가 나온다면 최소한 8문제, 9문제가 나와 적중이 돼버려요. 그럼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이 범위에서 공부가 다 돼버립니다. 딴 자료 찾아보지도 마세요. 얘만 풀고 특강 들으시면서 얘만 계속 하루에 계속 풀고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학교로는요 충분히 10점, 15점 무조건 업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세한 유형이나 내용은요 특강 자료, 정답 해설, 유튜브 7강 강의 참고하시면요 계산 문제는 자동 정리되어 버립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